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소득 격차를 나타내는 소득 5분위 배율이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나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소득층의 소득 하락세가 멈추기는 했지만 자영업자들의 부진으로 소득 격차가 더 커진 겁니다. 저소득층의 소득을 끌어올려서 소득 격차를 줄이겠다라는 정부의 정책 의지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반대 방향으로 나온 셈인데요. 역대 최대로 벌어진 소득 격차 문제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희 이슈진단에서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받고 있습니다.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3698로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허희형 교수입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먼저 이 자세한 내용들 들어가기 전에 개괄부터 좀 해보죠.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2분기 가계소득 동향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이 조사를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는 건지부터 좀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죠. 어제 통계청이 국가통계 포털 사이트에 이제 가계동향 조사 결과를 내놨죠. 이거는 그 2003년부터 분기별로 소득의 그 변화 추이를 이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작성해서 공개하고 있는데. 이 소득을 여기서는 이제 몇 가지로 나누어서 어제 2분기 금년도 6월까지 2분기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걸 보면은 그 근로소득이라든가 사업소득이라든가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늘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소득 계층별로 하위 20% 단위별로 1분위가 가장 그 저소득 계층이고 5분위가 상위 20% 계층인데 그 계층 간의 소득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그리고 이제 전년도 2분기를 기준으로 보면 1년 전과 비교가 명확해지죠. 근데 어제 보면 특징적인 게 3가지 정도가 보이는데요. 전체 소득은 물론 당연히 늘었습니다. 네. 전년도 2분기에 비해서 3.8%가 늘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470만 4천 원 가구당 소득이요. 네. 그렇게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전체적으로 3.2%가 올랐는데 반대로 하위 20% 계층은 그대로 머물렀어요.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동안 5분기 동안은 계속해서 감소했던 것이 그나마 감소를 멈추었다. 오히려 0.04% 조금 올랐다는 게 하나 좀 두드러지고요. 또 하나는 근로소득은 4.5%가 올랐습니다. 네. 반면에 그 사업소득은 1.8%가 하락을 했는데 이것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자영업이 침체되고 폐업이 늘면서 자영업은 소득은 줄어들었고 반면에 최저임금의 인상의 덕분에 전체적인 근로소득은 전체적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그 소득 불평등 지표가 역대 가장 그 최악의 결과를 낳았죠. 그러니까 상위 20% 하위 20%의 1인당 처분 가능 소득을 보니까 이 차이가 네. 2.23에서 작년도 1년 전에 비해서 2.30으로 이런 적이 5.30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2003년 이래 이걸 만들어서 지금까지 보면은 4배수나 5배수 사이에서 많이 움직였거든요. 예. 그런데 작년에는 5.23배, 올해는 5.30배. 그러니까 연속 계속 그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소득의 불평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번에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네,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소득 불평등 지표가 네. 역대 최악, 그러니까 소득 격차가 많이 벌어졌다라는 건데 네. 그 이유 원인을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요? 이제 이것은 그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똑같은 결과를 낳고 있고 더 좀 악화되고 있는데 네. 사실은 이것은 지금 정부의 어떤 경제 정책의 기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지적이 그동안 많았는데 네. 사실 이렇게 지표로 명확히 나오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번에도 보면은 잘 사는 사람들은 비교적 더 나아졌고 가장 어려운 그 최하위 계층은 달라진 게 없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이 소득 평등, 부의 평등화를 부의 그 불균형을 좀 해소하자 하는 것이 지금 정부의 정책 기조였고 네. 그것이 이제 소득 주도 성장이라든가 공정 경쟁이라든가 혁신 성장이었는데 지금 와서 보면은 그것이 지금 결과적으로 부작용이 더 커지고 있지 않는가? 그렇다면은 지금 원래 취지대로 정책 목적대로 가고 있지 않다. 그 시장에서는 그 반대 현상으로 가고 있다. 그런 점에서 오히려 나아진 게 없고 더 악화되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어제도 그 소득 주도 성장 특별위원회 홍장표 전 그 정책실장이 지금 계속 운영을 하는 데서 보면 어제 결과에 대해서도 오히려 좀 좋은 평가를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차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쪽으로 평가를 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좀 주의 깊게 좀 다시 봐야 되는 것이 왜 이런 그 불평등이 자꾸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는가 하는 것은 그 진단을 똑바로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괜찮다, 나아질 것이다라고 하게 되면 좋은 해법을 찾기가 어렵죠. 예. 그렇군요. 그러면 뭐 이유를 그 딱 1분기만 뽑아서 이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예. 1분기의 가구 소득이 뭐 5분기 연속, 5분기 연속 마이너스에서 뭐 약간의 플러스로 회복됐다고는 합니다만 그래도 뭐 여전히 다른 분위들과 비교하면은 뭐 나아진 게 없는 수준인데 나아진 게 없죠. 그 정확한 원인을 뭐라고 진단하십니까? 그게 사실은 원래 그 경제가 성장하면은요 소득은 당연히 따라서 성장을 해야 되죠. 근데 이번에 왜 1분위만 이런 일이 나타나느냐, 왜 하위 20% 계층만 이렇게 점점 어려워지겠느냐, 나아지는 게 없느냐라고 했을 때 그 원인은 사실은 경기 침체가 원인이죠. 왜 경기가 침체되었는가? 결국은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실업이 많이 늘어났어요. 저임금 근로자가 일자리를 많이 잃었고 또 하나는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자영업이 많이 침체가 되었고 심지어 폐업이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면은 구성에서 보면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보면은 20% 하위 계층에서 보면은 자영업자들이 소득이 줄면서 밑으로 추락을 했어요. 2분위, 3분위, 4분위에 있던 분들이 1분위로 추락을 했고 반면에 그나마 근로소득을 가지고 있던 분들은 이제 밀려서 올라갔죠. 그러니까 4분위로 밀려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근로소득은 15.3%가 감소했습니다. 근데 사업소득은 상대적으로 좀 올라갔고 그러나 그나마 그래도 전 분기들에 비해서 이 감소가 되질 않은 것은 국가 재정이 엄청 투입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이전 소득이라고 공적 이전 소득이라고 이제 따로 분류를 해놓고 있는데 이건 정부 재정을 풀어가지고 아동 수당을 많이 늘려줬고 기초연금을 늘려줬고 국민연금, 실업수당 이런 것들로 해서 지금 일자리도 물론 만들고 있고 각종 재정 지출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은 뭐 세금으로 소득을 보전하고 있다 하위계층에 대해서는. 그래서 조금 전에도 보니까 뭐 홍남기 부총리는 내년에 더 팽창 예산하겠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그것을 이제 하위 1분위 계층에다가 집중적으로 소득 향상에 쓰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과연 지속성이 있겠는가? 그 많은 재원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에서는 좀 우려가 됩니다. 네, 말씀해 주신 내용을 좀 종합해 보면은 고용 지표가 좋아지고는 있습니다만 실업률은 못 늘어나고는 있습니다만 고용 지표가 좋아지고는 있지만 저임금 근로자는 일자리를 잃고 있는 상황이고 자영업자 상황이 안 좋아서 이런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말씀 주신 것 같은데 사실 앞서서도 이제 경기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영향도 있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은 소득 재분배를 위한 정책 노력의 결과가 경기 때문에 희석이 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지금의 경기 침체나 이런 어려움을 경제적인 어려움을 보는 게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외적인 변수가 지금 미중 무역 갈등 같은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죠. 그래서 그것은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 지금 GSOMIA라 일본의 수출 규제라든가 또 내수 경기 침체 같은 것은 우리 정부가 경제 정책의 기조를 좀 바꿔 나가게 되면 이걸 자꾸 바깥의 어떤 외부적인 여건으로 돌릴 수는 없어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바꿀 부분은 또 있는 것이죠. 네. 이번에는 고소득층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5분위 소득을 보면은 역시나 통계를 작성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까지 상승을 했는데 이게 가장 높은 수치다라는 말이 좀 의미가 없는 게 금융위기 시기를 제외하고는 아예 줄어든 적 자체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까요? 이번에도 3.2% 전년 2분기에 비해서 3.2%가 늘었죠. 그리고 5분위뿐 아니고 사실은 2, 3, 4분위도 이번에 1년 전에 비해서 2분기 소득은 다 늘었어요. 4%에서 6%대로 늘어났는데 지금 상위 계층 20% 5분위에 대해서는 5분위들은 사실은 경제가 성장하게 되면 일단 지갑은 닫더라도 경기가 위축되고 경제는 성장하니까 그들은 어떤 수혜를 보게 되냐면은 전반적인 임금 인상이 다 밀려 올라가거든요. 그 혜택을 본 것이 아닌가. 그리고 사실 이 불황에는 부자들 상위계층들은요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덜 겪습니다. 불황이 닥치면은 더 피해를 보는 게 이제 서민계층이고
최하위 계층들이 어려움을 겪죠. 이번에도 이제 그 지표를 보여주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결과적으로 정부가 지금 주도하고 있는 소득 주도 성장 정책 자체를 조금 수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방향 자체가 조금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여기 1년 전에 여기서 우리가 꼭 이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정책의 기조는 이제 지금도 우리 작년 1년 전에도 정부는 좀 속도감 있게 더 추진하라. 소득주도 성장이 어디가 지금 미흡한지를 더 좀 점검을 해서 속도감을 얘기했고, 네네. 지금 어제 홍남기 부총리도 똑같은 소득주도 성장의 기조는 변함이 없다. 속도를 조절해 나가겠다. 최저임금도 그래서 좀 예정대로 안 간 거다. 뭐 네. 이런데 사실은 이 정책이나 뭐 제가 골프의 비유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네. 방향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방향성을 잘 잡아야 되는데 속도, 이 방향이 잘못되면 열심히 해도 안 나와요. 결과가 더 악화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지금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것은 우리 정통경제학이나 실물경제 하시는 분들이 지금 정부 시작할 때부터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죠. 그렇죠. 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게 인컴 베이스드 그로스인데 이건 이론이 아니지 않느냐. 실험적으로 우리가 경제를 가지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했는데 지금 2년이 경과했거든요. 만 2년이 지나고 있죠. 그런데 네. 지금은 이제 이 해법은 명확해요. 그러니까 이런 결과를 놓고서 지금 정부가 지금의 정책 기조는 잘못된 것이다. 소득주도 성장을 포기하고 실물에서 왜 자영업자들이나 중소기업이나 대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고 장사가 안 되는가를 현장에 나가서 좀 확인하면 거기서 해법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점에서는 지금 경제정책 기조를 바꾼다면은 네. 이것은 뭐 얼마든지 이 해법을 거기서 찾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네. 네, 이번엔 마지막 질문으로 돌아갔어요. 뭐 아까 전에 홍 부총리 이야기를 하신 거를 좀 생각해 보면 홍 부총리가 어제 사실 올해 정부의 경제 성장률 목표치가 2.4에서 2.5%인데 달성이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2%대 초반 정도의 경제 성장률을 봤고요. 이게 사실 지난해 우리 그 정부 전망치보다는 상당히 많이 떨어진 수준인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가 사실 성장해야 뭐 소득도 늘어나고 하는 건데 이걸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없을까요? 지금 이주열 하는 총재까지 이제 그렇게 희망적인 어떤 예측을 하셨는데 그것은 목표이고 희망일 수가 있는 것이 아주 빠르게 여건이 변하고 있죠. 지금 일본의 수출 규제라고 하는 것도 저게 어떤 뭐 외교적인 해법으로 뭔가 해법을 찾기를 희망하고 있고 미중 갈등도 좀 뭔가 풀리기를 희망하지만 저게 장기화될 수가 있고 그럴 경우를 이제 우려하는 것이고 이미 그것이 경제에 반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과연 금년에 그 경제 성장률 목표 2%대를 달성할 수 있는지는 지금 불확실한 요소들이 자꾸 나타나고 있어서 네. 2%대를 아마 뭐 2.1이 되었든 2.0이 되었든 그것을 일단 지키기는 것이 1차적인 목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허희영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